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에너지 패권 전쟁을 방북해 할 정도로 에너지 갖고 정말 많은 나라들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자원, 특히 대륙봉 자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어서요. 바로 홍사훈 경제쇼의 홍사훈 MC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뵈니까 아주 색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웃으면서 인사를 했지만 좀 네. 심각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서해 대륙봉에 있는 이 잠정 조치 수역에서 네. 중국이 석유 시추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일단 네.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뭐죠, 도대체? 뭐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너지 모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그 석유 에너지라는 게 화석 에너지라는 게 한물 가긴 가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석유가 일단 안 나온다라는 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안 나올 것이다라고 탐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BS에서 그러니까 지난 3월에 보도를 했어요. 먼저 그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서해에서 중국이 석유 시추 시설을 구조물로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이거 한국 몰래 지금 설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또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일단 제가 판넬을 좀 준비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잠정조치 수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하고 중국은 서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까지가 중국 바다고 어디까지가 한국 바다인지를 아직 경계를 확정을 못했어요. 서로 더 많이 한 뼘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잠정적으로 여기는 중국 바다고 여기는 한국 바다고 여기 중간에 요 정도는 그냥 서로 같이 물고기 잡는데 그냥 같이 쓰자. 다만 여기는 그래서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는 그냥 어업 활동만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구조물이나 어떤 시설 같은 걸 설치하는 건 서로 하지 말자. 서로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이 중국 쪽 빨간 점 친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중국에서 뭔가 구조물을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연히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어업 지도선이 발견을 한 거예요. 여기 순찰을 계속 돌긴 돌거든요. 어업 활동을 우리 어선들도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구조물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네. 석유 시추 시설로 이제 추정된다는 거예요.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데 그 사진을 저희한테 공유하지는 못해서 아무래도 이게 외교 문제가 걸린 거니까. 그런데 그렇죠. 제가 얘기만 좀 들었는데 일단 추정치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저에 네. 철골로다가 다리에 3개의 기둥을 박아놨더라. 고정식으로. 예.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부유식으로 이동식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위에 보니까 뾰족하게 이런 첨탑 같은 게 있다. 네. 맨날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석유전 같은 데 보면 길다랗게 파이프 이렇게 왜냐면 네. 땅으로 꽂아야 되니까 예.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니까 이건 석유 시추 시설이네. 라고 이제 추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그럼 여기다가 지금 석유 시추를 지금 탐사를 하고 있구만 라는 게 이번에 발견된 거죠. 야, 근데 이거 정말 약간 걱정스러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에 석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광구라는 곳이잖아요. 이 이광구에 그러면 석유가 있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높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그 대륙공 광고를 한번 제가 좀 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광고를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게 다 우리 거라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은 여기가 우리가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민접한 중국하고 또 일본도 있으니까는 협의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권리가 있다라고 광고를 설정을 해놨는데 1광구부터 시작해서 8광구까지 쭉 그 다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문제가 된 데는 바로 이 2광구 지역입니다. 네. 군산 앞바다에서 중국 쪽으로 가는 데인데 2광구 쪽 테두리가 쭉 중국하고 연결하려면은 여기에 이제 가운데 커다란 그 분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바다 밑 해저에. 네. 석유라는 게 원래 있으려면은 일단 커다란 밥 공기 같은 웅덩이가 큰 분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이제 물고기, 오징어 같은 게 잔뜩 몇만 년, 몇십만 년 동안 쌓여서 그 퇴적돼서 이제 석유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는 공교롭게도 군산 앞바다부터 시작해서 중국 쪽까지 굉장히 큰 분지가 있어서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군산 분지라고 부르고
중국 쪽에서는 여기를 남황해분지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우리도 옛날부터 여기 가능성이 있다 해서 여기 이광구에 계속 우리나라도 좀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05년도에 우리도 한번 여기 시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이광구 쪽에.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위치가 이번에 중국이 시추한 데가 여기잖아요. 빨간 점치인데. 네. 근데 우리는 군산 앞바다 쪽에 우리 쪽이니까 네. 요쯤에 시추를 하려고 여기가 매우 높다 해서 여기 시추하겠다고 하고 시추 준비를 다 했어요. 2005년도에. 예. 근데 근데 잘 안 됐나 보네요. 근데 시추 준비가. 중국이 가만 안 있죠. 네. 야 여기는 물고기만 잡으라고 하는 데인데 무슨 구조물을 갖다 설치하냐. 여기는 아직 너희 바다가 아니다. 한국 바다가 아니다. 네. 그래서 거세게 반발을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완전히 포기를 우린 했군요. 포기했고. 그대로. 네. 그런데 3년 뒤에 2008년에 네. 이번에는 중국이 여기 보는 눈은 다 똑같으니까 네. 중국이 여기를 갖다 이번에 진짜 시추를 해버린 거예요. 예. 땅에 꽂았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이번에 시추하려는데 여기서 한 50km 북쪽으로다가 요 지점쯤에 중국이 시추를 한 거예요, 실제로. 네. 이때 한국에서 이걸 알았어요. 2008년도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공사가 그 산업자원부가 이제 그 주간 부처니까 거기다가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3년 전에 2005년도에 우리가 중국이 거세게 반발해서 우리는 참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시추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앞으로 해양 경계 획정하는데도 굉장히 우리가 불리해진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막 들어오지 않느냐. 우리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대응 시추해야 된다라고 산자부에 공문까지도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결국 우리는 대응 시추를 못했죠. 왜냐하면 외교부가 일단 하는 거 맞지 않는 것 같다. 그 최종적인 허가는 최종 결제 도장은 외교부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중국과 외교가 걸린 문제니까. 그래서 산자부는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응 시추로. 그런데 외교부에서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그 안 된다 해서 시추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2008년도에 여기서 중국이 여기다가 시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석유가 나왔느냐? 그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발표하지 않죠, 당연히. 네, 그러겠네요. 다만 저희가 그 당시 이제 취재를 했을 때 제가 2009년도 이때쯤부터 이걸 취재를 했었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취재를 해오셨네요. 오래 했어요. 제가 한 10년 넘게 이거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죠. 우리 국익이 달려 있으니까요. 2008년도에 여기 시추를 하고 나서 그때 중국 과학원이라는 데서 중국 국토자원부라는 데가 있어요. 부처가. 여기다 네. 보고서를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서 그때 보고서가 보고를 올렸냐면은 여기에 20 추정 매장량이 20억 톤 정도 된다. 그리고 중등 규모 이상의 유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정도면 많은 거 아닙니까? 이제 중등 규모니까 네. 적은 규모는 아니죠. 네. 그리고 이거는 딱 시추를 한 번 해봤었을 때니까는 왜냐하면 중국도 그 당시에는 한국의 눈치를 아무래도 안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반발은 그때 했었습니다 분명히. 네. 이의 제기는 했었고 여기 물고기만 잡으라는 데인데 왜 시추하고 난리냐 네네. 하고 하니까는 중국도 더 이상 시추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때. 예. 근데 이번에 추가 시추를 여기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네. 물론 우리 외교부가 그래서 중국에다가 이 문제를 좀 이의는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게 석유 시추 시설이 아니고 양식장을 이 중국 연안 쪽에 양식장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어민들 쉴 수 있고 뭐 장비들 갖다 놓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보조 시설로다가 지금 만든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네. 그러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크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뾰족한 그 시추정으로 네. 추정되는 이런 게 보여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니 어민들 양식장 쉬고 그러는 데인데 컨테너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게 왜 있느냐. 그리고 네. 너무 크다 이거 하기에는 양식장 보조 시설로 하기에는 그리고 또 라는 잠정 조치 수역에 꼭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 잠정 조치 시역은 원래 이런 시설물을 만들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설사 양식장 보조 시설이라 하더라도 만들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사실 외교부에서는 일절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하는데도 하여튼 일단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 안 받, 아예 안 받아요? 이건 너무 그래서 뭐 다른 우회적인 경로로 저희가 좀 알아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처음에 이게 3월 중순에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도 그 작년부터 들어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이미 구조물을 다 완성한 단계니까 우리가 거기를 이건 위성에서 잡힐 수 있는 그런 크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다 밑에 있으니까. 네. 그런데 해수부에서 이걸 발견을 해서 보고를 하고 바로 이거는 그럼 석유 시추 시설이다 해서 바로 외교부에 일단 보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중국 쪽에 강력하게 더 이상 이게 진전이 되기 전에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그대로 전하면은 움직임이 없어서 외교부가 뭉갤 생각이구만. 그래서 해수부 쪽에서 다른 쪽의 경로를 통해서 청와대 쪽에 이제 지난 정부죠. 문재인 네. 정부 때 이제 청와대 쪽에 이제 보고를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NSC라고 하죠.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걸 의제를 격상을 시켰답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오, 네. 그래서 NSC에서 이 회의를 열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석유를 진짜 시추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여기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과거 히스토리부터 쭉 브리핑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이의 제기를 했더니 중국 쪽에서 그거 아니고 그냥 양식 시설이다. 양식장 보조 시설이다. 거기 그거 하려고 좀 다리 구조물 설치한 거다. 이렇게 답변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도 거기다가 그 시추를 만약 드릴링을 하면은 진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 쪽에서는 그쪽에다가 드릴링을 하는지 그거는 소리가 음파 탐지기 같은 걸 지금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네. 만약 하게 되면은 정말 양식 시설이면 그런 게 드릴링을 할 리는 없을 테니까 감시는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네. 만약에 이게 석유 시추 시절이라면 이게 설치를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 늦게 되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뭐 그 사이에 설치하는 사이에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설사 그 중국 외교부에서 말하는 대로 그게 양식장을 위한 어민들 그 쉬는 시설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잠정 조치 수역에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식장은 그리고 또 잠정 조치 수역 중국 쪽에 있으니까 거기다 설치하면 되는 거지 왜 여기다 설치를 하느냐. 빨리 철거해라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진 보니까 추정 같은 거 분명히 있는데 그 이동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다시 언제든지 와서 다시 붙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유식으로 돼 있으니까요. 네. 만약 석유 시추 시설이면은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중국 쪽에 이해를 해서 그거 안 된다. 네. 경계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한국하고 같이 공동 협의해서 개발하든가. 공동을 하든가 해야지 일방적으로 중국이 거기다 꽂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지. 네. 만약에 거기 시추를 만약 해버리고 시추 시설을 다 들어가 버리면은 네. 그거 철거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뭐 일단 당장 중국에서 남사군도에서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절대로 뭐 철거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그 이쪽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그 시설을 밑에 철골 구조물이나 이런 거 하는데도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이상은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도 그 정도 들어갔는데 더 진전이 되면은 더 많은 비용과 시설을 갖다 거기 투입해서 완공을 하고 나면은 그래서 시추까지 만약 진행을 한다면은 석유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일으켜져야 돼요. 이게 시끄러워져야 됩니다. 네.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처럼 조용하게 있으면은 중국은 점점 더 계속 갑니다. 네. 지금 그럼 한국에서 이의 제기했다고 그만두겠어요? 절대 안 하죠. 한국 내에서 이 부분이 여론이 형성되고 한국 국민들이 야 뭐냐 저거 석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중국 혼자 먹으려고 저거 하는 거 아니냐 시끄러져야만이 우리 정부도 하다못해 등 떠밀려서라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외교적 문제가 돼야 어쨌든 우리한테 그나마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외교부는 왜 이럴 때마다 항상 보면 2008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소극적인 건가요? 지난번에 그 박종훈 기자가 저희 경제쇼에 나와서 네. 님비보다 무서운 게 님트라고 님티. 했었죠. 네, 네. Not in my tongue. 네, 나딘마이터. 님비라는 건 내 뒷마당.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건 내 임기 내에서만 없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네. 외교부라는 게 순환보직이니까 거기도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만 이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으면은 네. 다음 뒤에 사람이야 이게 탄을 맞든 말든 네.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국가 네. 관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렇죠. 국가 관료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자세라면 안 되죠. 어. 진짜. 네. 자, 그러면 좀 적극적인 방안. 2008년 사례를 말씀하실 때 대응 시추 예. 이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입장에서 중국이 뭐 자진해서 철거를 쉽게 안 한다 그러고 이게 좀 많이 수상하다 그러면 우리도 대응 시추를 할 만큼 적어도 준비를 하거나 예. 뭐 당장 대응 시추를 안 하더라도 그럴 어떤 그런 조치의 어떤 움직임 같은 걸 보임으로써 중국을 어쨌든 좀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해야죠.
대응 시출. 왜냐하면 2005년에 이미 어디를 시출해야겠다라고 그 포인트도 정해놨었거든요. 네. 가장 왜냐하면 석유라는 게 그냥 봐서 그냥 아무데나 뚫어보는 게 아니고 사전에 그 탄성파 검사라고 해서 배 타고 계속 땅속 지하를 갖다가 청진기 들여다보듯이 엑스레이 찍듯이 다 찍거든요. 그래서 네. 아 여기가 깊은 웅덩이가 있네. 그리고 여기가 석유가 있을 구조가 높네라는 걸 이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추공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보통 시추공 하나 뚫는데 해상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네. 만만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아무데나 뚫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망한 구조를 2005년도에 이미 확보한 데가 있으니 야, 중국 만약 계속해서 지금 그 진전시키면은 좋다 그럼 계속 가자. 그럼 우리도 거기 뚫는다. 이건 그럼 잠정 조치 수역인데 중국이 먼저 여기를 갖다 문제를 일으켰으니 우리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용기가 있어야죠. 그럼 만약에 그쪽에서 주장한 대로 이게 뭐 시추가 아니다, 뭐 그래서 어업을 위해서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분쟁을 만들고 좀 시끄러워져야 우리가 이 이광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거 기본적으로 뭐 저도 그러니까 그 석유 뭐 이런 그 공학적인 면에서는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은 어업 양식장 어민들 쉼터 만들고 뭐 어구들 그 그물들 이렇게 그 보관해 놓은 장소로 그렇게 서해가 아무리 수심이 얕다고는 하지만은 거기다 철골 구조물을 다리를 3개를 집안에 깊이 박아놓고 네. 이동식으로다 그 큰 선박이 왔다 갔다 하면 부유물로 형태로다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대로 그거는- 있다가 잘못해서 이광구를 잃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걱정이 되는데 진짜. 만약 거기서 네. 먼저 석유가 나오면은 네. 석유라는 거 지하에서는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게 석유라는 거 따로 국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까 이제 그릇처럼 생겼다 그러면 그렇지. 이쪽에서 파내면 이쪽 그릇에 이쪽 반대쪽에 있는 석유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 빨대 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쪽에서 꽂으면은 반대쪽에 있는 것도 다 빨려 들어오니까 어쨌든 네. 석유라는 게 그 이 지층 아래 스펀지처럼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빨아들이면 저 끝에 반대쪽에 있는 것도 한국 쪽에 있는 것도 만약 있으면은 다 빨려 올라가는 거죠. 네. 자, 우리 땅 그리고 우리의 자원을 지키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 이광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만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광구가 있죠. 제 7광구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 7광구에 대해서 홍사훈 MC를 모시고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fight.